1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5번 문제. 근데 이제 좀 짜증나는 것은 케이스가 졸라 많을 뿐. 사실은 이 문제 자체의 어떤 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버프 문제에서 15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문제고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제 fx라는 녀석은 x-a에다가 ax-b고요. 당연히 이제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 중요합니다. 두 자연수 a, b 중요하죠. 자연수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순서상 우리 생각해서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n제곱은 fn이다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n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 말이 도대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공부 안 하신 거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x를 n번 거듭 제곱하면 fn이 된다. x는 fn의 n제곱근 이걸 말하는 거죠. 맞아요. x는 fn의 n제곱근. 즉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x라는 친구는 fn의 n제곱근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도 뭘 보겠다는 거야? 실수를 보겠다는 거잖아. 실근 개수를 g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실수 개수를 물어보면 당연히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라고 한 10번 말했죠? n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케이스 나눠야 되겠어? 안 나눠야 되겠어?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이때는 fn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fn이 중요해? 전혀 중요하지 않지. fn이 무슨 값을 가지더라도 실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야. 그치? 그러니까 g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에는 누가 중요합니까? 이제부터는 fn이 중요하죠. fn이라는 녀석이 양수이면은 그때는 우리가 몇 개라고 대답을 해야 돼? gn은 2개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n이라는 친구가 0일 때에는 gn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말하는 거고? 1이야. 그 다음에 fn이라는 친구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 개수가 안 나오겠죠. gn은 0이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네모 박스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네모 박스가 뭔지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fg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n이라는 녀석의 정의 자체가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 식을 분석할 때도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그때는 그냥 gn이 뭐가 돼버려? 여러분들 gn이 뭐가 돼버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fn이라는 녀석은 그냥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즉 모든 홀수들에 대해서 3을 넣든 5를 넣든 7을 넣든 9를 넣든 f1이 가장 작은 값이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짝수였을 때에는 여러분들 여기 fn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 fn이라는 친구가 0보다 크면은 그때는 fn이라는 녀석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gn 값이 2잖아. fn이 0보다 클 때는 gn 값이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겠죠? f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fn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gn 값이 1이니까 fn은 f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fn이라는 녀석이 음수라면 그때는 fn이라는 녀석은 f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즉 네모박스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요걸 만족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1번 조건을 보니까 어찌됐든 fn이 f1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모든 홀수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그 말은 f3조차 f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f5나 f7도 당연한 소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fn이라는 요 식을 보시면은 몇 차 함수죠 여러분들?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리고 당연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왜냐면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에서 1보다 3, 5, 7 이런 녀석들이 값이 더 커야 돼. 그 말은 이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왜? 2차 함수는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죠.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일단 가장 대칭축과 가까울 수 있는 홀수가 1과 3이지.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1과 3 중에서 1이 더 대칭축에 어떻다는 소리야? 가깝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1이 3보다 대칭축에 가까워져야, 그치? 1보다 3값이 더 큰 거죠. 이 말 다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는데? 그쵸? 여러분들 대칭축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했을 때 더 함수값이 작잖아. 그치? 1보다 3이 더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리고 이미 1보다 3이 더 멀면 5는 당연히 더 멀겠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잖아.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1보다 3이 더 대칭축이 머네?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1과 3의 정중함이 2네. 그럼 2보다도 대칭축이 더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야 대칭축이 1과 더 가까운 거지.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걸 보자마자 우리는 대칭축이 2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대칭축은 2보다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1이 3보다 더 대칭축과 가까워야 돼. 1과 3의 정중함이 2야. 2보다 더 작아야죠. 대칭축이. 자,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대칭축의 위치 찾을 수 있어? 못 찾아? 다 찾을 수 있죠? 그치? 이 친구가 지금 x좌표가 a고요. 이 친구는 x좌표가 a분의 b예요. 그러면 a와 a분의 b의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대칭축이 있잖아.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정중앙에. 맞아? 평균값의 대칭축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2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써줄게요. 자, 이거 우리 분자분모 다 a 곱하자. 번분수랑 짜증나. 됐죠? 그래서 2a분의 a제곱 더하기 b라고 쓸게요. 그러면 2a분의 다 이해되죠 지금? a제곱 더하기 b 이 친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라는 친구는 4a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반드시 4a 빼기 a제곱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a랑 b가 무슨 조건이 걸려있다라고 돼 있지?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걸려있을 때는 우리가 a랑 b에다가 숫자 넣어보는 게 맞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다 찾아야 돼요. 알았죠? 왜? 이 방정식 못 풀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 조건 만족하는 A, B가 한정적인 거야. 그럼 다 찾아야 돼, 노가다 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자리에다가 1부터 넣어볼까요? A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4 빼기 1, B는 몇 이하가 돼야 된다? 3 이하가 돼야 된다. 즉 1,1, 1,2, 1,3 다 확인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A가 2였을 때에는 B라는 친구는 몇 이하예요? 8에서 4 빼주면 되니까 4 이하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1, 2, 3, 4 다 확인해야 된다. 이 소리고요. 자, A가 3이었을 때에는 이 친구 집어넣어주면 12 빼기 9니까 B는 3 이하가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근데 A에다가 4부터 넣어보세요. 그러면 만족하는 B가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오죠. 5 넣어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 4A보다 A제곱이 더 커지니까.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다 확인하시면 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총 몇 가지의 케이스를 봐야 돼? 몇 가지의 케이스를 봐야 돼? 1,1, 1,2, 1,3 알았죠? 2,1, 2,2, 2,2 자, 근데 생각보다 빨라. 알았죠? 금방 할 수 있어. 자, 알았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랑 B가 1,1일 때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x 빼기 1 되시는 거고 여기도 x 빼기 1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제 말이 됐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은 fx라는 녀석이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림 대충 그릴게요. 자, 1에서 접하는 요런 2차 함수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자, 1번 조건을 이미 만족시킨 거예요. 이 순서쌍 자체가 1번 조건을 이용해서 만든 순서쌍이니까 1번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2번부터 보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니네가 그린 이 fx를 보시면은 f가 모두 음수가 아니라 0이거나 양수인 거 맞죠? 네, 이거 밑에 줄은 보지 않아도 되겠네. 그치? 이 두 개만 봅시다. 자, 그러면 fn이 0보다 클 때는 반드시 f2가 fn보다 제일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짝수들을 봐야 되니까 2, 4, 6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짝수들 중에서 f2가 가장 작아야 된다. 맞아, 맞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조건 만족했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n이 짝수인 녀석들 중에서 함수값이 0인 지역 있어요, 지금? 눈으로 쳐다봐도 있어요? 없죠? 1에서만 함수값이 0이잖아. 이건 볼 이유가 없어요. 됐어? 이것도 볼 이유가 없어. 그럼 벌써 1가 1일 때 성립하네. 자, 제 말 이해됐지? 이거 성립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5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F5값은 여기다가 5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 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A, B라는 친구가 1,2였을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라는 친구는요,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가 돼버려요. 그래서 X-1, X-2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인데 1과 2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됐지? 이 조건 보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 조건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테니까 우리는 F2값, F4값, F6값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양수값에 대해서는 F2보다 다 커야 된다. 만족하고 있죠? 모든 짝수 지점들이 F2보다 다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족하고 있고요. fn이 0일 때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짝수 중에서 함수값이 0인 지역 딱 유일하게 누구 있습니까? 2 있죠? 그러면 F2라는 친구는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F1도 0이니까 괜찮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짝수들 중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 있습니까? 없죠? 그치? 1과 2 사이 짝수가 어딨어? 그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F5값 계산해줄 수 있는 함수식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5값 계산합시다. F5값 뭐가 되냐면 4, 3,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10가지라 졸라 귀찮을 뿐. 그치? 자, 그 다음에 A, B라는 친구가 1,3일 때 할게.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가 1과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2 있는 거고, 뭐 4나 5나 이런 녀석과 6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겠죠? 됐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함수값이 양수인 짝수들에 대해서 F2보다 커야 된다. 당연히 크죠? 그치? F2보다 F4, F6 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FN이 0인 지역 없습니다. 짝수 지역에서는 FN이 0인 지역이 없어요. 볼 이유가 없고요. FN이 0보다 작을 때 보래요. 작을 때. 자, 그러면 짝수 중에서 작은 친구 2 있죠? 2일 때 봐야 됩니다. 그러면 F2가 F0보다도 커야 된대요. 근데 그렇습니까? F0은 여기 있는데. 그치? F0은 여기 있는데 F2가 F0보다 커. 자, 안타까운 거죠? 그치? 볼 이유가 없다. X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또 설명 들으니까 해볼만 하죠?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2일 때도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다 필기하셨습니까? 그럼 저 지워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A, B가 이제 2일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1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x 빼기 2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2x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x축과의 이제 만나는 지점이 2분의 1과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4, 6 이렇게 좀 찍어 놓을게요. 괜찮죠? 자, 그럼 또 시작을 할게요. 자, 양수 지역에서 짝수 중 양수들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F0이 0인 지역 있어요. 네, 2인 지역 있어요. 2인 지역이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F1 당연히 안쪽에 있습니다. 음수값보다는 당연히 0이 더 크죠. 이것도 만족합니다. 자, Fn이 0보다 작은 지역 없어요. 짝수들 중에서는 음수인 지역이 없어요. 그치? 음수인 지역 없으니까 볼 이유가 없어. 됐지? 오케이, 그럼 넣어도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F5 값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F5 값은 3 곱하기 9가 되니까 27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라는 친구가 2, 2일 때도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fx라는 녀석이 x 빼기 2에다가 2x-2가 되나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1, 2. 자, 맞죠? 우리 아까 전에 1과 2였을 때 됐었어, 안 됐었어? 됐었어. 그럼 이런 건 처리하지 않는 거야. 맞는 거니까. 자, 아까 이미 맞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F5 값 계산해야죠. 자, 그러면 3, 8, 2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A, B라는 친구가 2,3일 때랑 그 다음에 A, B가 2,4일 때도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2와 2x 빼기 3이기 때문에 2분의 3과 2에서 만나는 그래프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4랑 6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조건 만족하는 건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이 조건도 만족하는지 볼게요. fn이 0일 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fn이 0일 때는 f2가 가능한 상태이죠. 자, 그런데 f1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1은 여기 있습니다.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면 f1 값이 f2 값을 당연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조건은 모순입니다. 됐죠? 그래서 너는 모순, 안 되는 거는. 자, 얘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려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2, 그 다음에 2x 빼기 4니까 2에서 접하는 친구군요. 자, 맞죠? 이 친구는 2에서 접혀요. 얘도 안 되겠죠. 자, 얘 왜 안 되냐면 얘는 만족합니다만 얘가 만족을 안 해요. F2가 0일 때 F2가 0이잖아요. 자, 그런데 F1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개소리죠. 그치? 1값이 더 큽니다. 얘도 모순 발생. 안 되네. 쉽지? 그러니까 문제만 이해하면은 사실 15번이 생각보다 쉽다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최상위권 애들은 맞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A가 3일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자, A, B라는 친구가요. 3,1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과 3에서 만나겠죠? x 빼기 3, 3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안 되겠어요? 자, 얘부터 볼게요. F2는 음수지역이고요. F4, F6 이런 건 다 양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짝수지역 중에서 0인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이유가 없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봅시다. 자, F2가 음수죠. 자, 근데 F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딱 봐도 이거 개소리죠. 자, 모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A, B가 3,2였을 때도 생각해보세요. 그럼 똑같이 그림 그려줄 거예요. x 빼기 3, 3x 빼기 2. 이거잖아? 그럼 얘도 사실 똑같은 이유야. 2라는 녀석은 음수인데 F2는 음수인데 F1이 어디 있어? F0이 어디 있어요? 3분의 2보다 왼쪽 지역에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안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A, B라는 친구가 3,3이었을 때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 빼기 3, 그 다음에 3x 빼기 3, 그치? 그럼 1과 3에서 만나겠죠? 1과 3. 얘 되겠냐? 얘도 안 되지. 같은 이유야. F2가 0보다 작아. 그런데 F0은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모순이야. 그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A가 1이었을 때 16, 12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 27까지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7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79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왜냐면 자연수 조건 내가 뭐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실무 많이 풀 때도 강조했었고 자연수, 정수 이런 말 나오면 A랑 B로 구성된 어떤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순서상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근에 대한 조건 또 나왔죠. 그치? 그건 유기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문제 잘 만드신 문제입니다. 계산도 더럽지 않잖아. 그치? 직관적으로 딱딱딱 해결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하셔라.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시험장에서 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공부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는 수식으로 뭐 해결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설 수식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금방 처리되는 이게 편집 순서 이렇게 딱 그냥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헷갈리지도 않고. 그쵸? 이것도 막 다 그냥 수식으로 해놨던데. 글쎄 뭐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참고하세요. 해설지는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도 사실은 기출 변형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2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항상 존재한다 라고 시작하는 그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근 한 2년 전 기출일 겁니다. 2년 전 기출이고 우리 주간제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 기출문제 응용한 거예요. 요 기출문제 응용한 거고 지금 보시면 20번에 저 응용된 표현이 정확하게 G에 들어가 있습니다. G에 그 gx분의 g5x-8 그치? 리미트 x는 알파로 간다. 대가 모두 존재한대요. 알파가 뭐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문제 제가 좀 이따가 캡처 떠서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 그 단톡에 올려져 있는 거 한번 좀 이따가 보세요. 한번 풀어봐. 알았죠?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4는 0인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이런 말 정도 나오면 fx라는 친구는 일단 x 더하기 4라는 인수는 갖고 있다는 소리고 그치? 그 다음에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친구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낼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해볼 만한 하죠.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친구는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함수고요. g2가 0이래요. 그러니까 x-2와 또 다른 인수 하나를 더 갖고 있겠죠. x 빼기 k 뭐 이런 소리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리밋. 자, x가 a로 알파로 갈 때 gx분의 g5x-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항상 존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라서 그치? 다항함수 나누기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극한이 있어요. 단 언제만 극한값이 없을 수 있죠. 그치?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극한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분자는 0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 정확하게 하나 알고 있죠. 어디죠? 2죠. 그치?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얘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 얘가 g2로 갈 때 얘도 어디로 가니까? g2로 가니까. 얘는 2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치? 이때는 극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gx가 그치? k로 갈 때도 우리가 극한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x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 하나가 더 있잖아. k라는. 또 K로 갈 때도 봐야죠. X가 K로 갈 때. 자, 그러면 X가 K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이 있으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G 5K-8도 0이 돼줘야 돼. 자, 근데 뭔가 이상하죠? 자, 뭐가 이상하냐면 GX가 K일 때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K일 때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봐봐. 5K-8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5K-8도 요 GX에 뭐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해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해가 3개네. 그렇지 않아요? 2인 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K인 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5K-8이라는 해가 있다는 소리잖아. 이게 말이 돼? GX라는 친구가 2차식인데?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그치? 하나가 중복이란 소리야.
중복돼 있다는 소리예요. 중복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같을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치?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그럼 중복이 되려면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같아도 K는 2죠? 제 말 이해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았을 때도 K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 맞죠? 쓴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2랑 5K-8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K가 뭐예요? 2죠.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다? 2 빼고는 다른 근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2 빼고 다른 근이 또 있잖아? 그럼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른 근이 또 발생해. 그럼 GX는 최소 3개의 근을 가진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GX는 K라는 유일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 미안 2라는 유일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GX는 실제로는 어떤 녀석이었다? X 빼기 2의 제곱꼴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고는 더 이상의 근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GX를 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알파로 갈 때 이제 fx-2 그 다음에 G에 x-a에다가 더하기 b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이차함수 원래 이차함수는 2에서 접하는 이차함수인데 이 친구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거죠. 뭐 위로 올리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거야. 자 좀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근을 안 가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설정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 참수라면 자유롭게 그냥 설정해 줄 수 있어.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봅시다. 자, 분모는요, fx랑 gx를 곱했대. 그래서 이제 fx 이렇게 써주고, gx는 확실하게 x 빼기 2의 제곱인 거 아니까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극한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얘와 얘가 0으로 가는 지역에서 모두 분자도 인수를 갖고 있어가지고 다 제거가 되셔야 된다.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 x-2라는 인수를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x 빼기 2라는 근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들도 x 빼기 2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x 빼기 2를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는 g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x 빼기 2라는 근을 2개 가질 수는 없잖아. 일반적으로 만약에 A랑 B가 모두 빵빵이었다면 모를까? 평행이동을 실제로 안 시킨 거라면 모를까? 근데 평행이동을 아예 안 시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건 그냥 약분 처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얘가 다 메꿔줘야 되는데 얘랑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제 말 이해돼? 같은 함수가 아니라서 필연적으로 얘 빵꾸 뚫린 점을 얘가 다 보충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옮긴 녀석이기 때문에. 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평행이동 시켰을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2개 가질 수는 없잖아요.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친구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얘가 2개를 가질 수는 없는데 2개를 제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x-2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것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즉 f빵이 빵이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아요? 저 이렇게만 말해도 될까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f0은 0이어야 돼. x 빼기 2라는 인수 2개를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 하나는 최소 얘가 가져야 돼.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0 돼줘야 돼. 그럼 F0은 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f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 빼기 4라는 인수와 x 플러스 4죠. 자, 그 다음에 x라는 인수 무조건 가질 거고 또 다른 인수 하나를 더 가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뭐 x 빼기 p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되나? 자, 그러면 우리 x 더하기 4,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주시고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얘는 어떤 녀석인지 전혀 몰라요. 냅두세요. fx-2는 x방향으로 2칸 옮겨준 거니까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이제 g를 평행이동시킨 친구.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은 이 친구의 분모가 0으로 가는 친구들 중에서 일단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는 괜찮아요. 그치? 그치? 요거랑 요거는 이제 제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거를 해줘야 될 녀석이 너무 많죠. 그치? 제거를 해줘야 되는 녀석이 이런 녀석들이에요. 이런 녀석들을 다 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전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같은 것도 전혀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뭐 이런 거든지 요런 거든지가 돼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이게 제껴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얘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어? 하나를 우리가 제껴주고 나머지 두 개의 친구를 뭐 이 친구가 이제 예쁘게 마무리 시켜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x 빼기 2라는 친구도 빨리 제거가 돼줘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찍기 싸움을 해야 돼. 그치? 어느 정도 이제 이것부터 할까, 뭐 이것부터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찍기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해봤어요. 요거부터 답을. 알았죠?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제껴지기 위해서는 P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능한지 봅시다.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분자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 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x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이렇게 g라는 친구 있으니까 우리 제껴줄 거 이렇게 제껴주고 나면은 이 친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야? x 더하기 4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져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됐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이거는 이차함수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라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이차함수예요.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능합니다. 자, 됐지? 문제 전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것만 하고 나머진 다 안 돼 이러면은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다 해볼게요.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다 해보면 되지. 근데 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싫어. 하지만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볼 게 뭐가 되겠어? 뭐 이 친구랑 이 친구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뭐 이 친구랑 뭐 어떤 걸 제껴줘야 되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 같아졌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P가 마이너스 1 때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군요. 제가 아까 이걸 했나요? 이걸 했죠? 잠깐만, 이걸 했죠? 근데 이거나 사실 같았던 거네. 그치? 이거 하는 거나 지금 같았던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됐고요. 이 케이스에서 다 해결이 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요 x-2라는 친구를 하나 제껴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x 빼기 2라는 친구는 여기 하나만 있는 상태니까 x-2라는 인수가 지금 하나가 더 제거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P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P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P가 0일 때. 자, 그러면 이때는 x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이제 x. 그 다음 저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2의 제곱. 자, 그 다음 저기 친구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P가 0일 때니까 x 빼기 2.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인수가 있었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x 빼기 2, x 빼기 2, 이 친구는 날라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친구를 다 제거시켜줘야 돼. 근데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우리 x랑 이 fx-2가 어떤 녀석이어야 되냐면 두 칸 옮겼을 때 인수가 하나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제거되는 이런 상황이 돼줘야 돼요. 왜냐면 이 분모 보세요. 분모는 지금 인수가 5개야. 자, 근데 인수 종류로만
최대 4종류죠. 자, 그쵸? 최대 4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칸 밀었을 때 이 4종류가 다 제껴져야 돼. 자, 쓴 말 이해됐어요? 이걸 이렇게 2칸 밀었을 때 4종류가 다 제거가 돼야 돼. 근데 하나만 제껴버리게 되면은 하나만 제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4개 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잠깐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잠깐만,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걸 어떻게 딱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냐면, 봐봐, 얘는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이 친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를 만들었을 때 이게 2개가 제껴져가지고 얘는 가능했던 거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P값을 설정했을 때 실제로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하나밖에 제끼지가 않아졌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밖에 제껴지지가 않아서 이 친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 3개를 모두 제껴줘야 되는 역할이 돼버린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칸 밀었을 때, 2칸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 녀석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 친구 중에서 최소 2개 인수를 날려주는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칸 옮겼을 때 2개 인수가 제껴지려면 x 플러스 4가 2칸 옮겨져서 당연히 x 플러스 2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 x 플러스 2를 얘가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제껴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 세 친구가 이만큼의 간격을 갖고 있어야 2칸 밀었을 때도 2개가 날아가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근데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너네가 해보세요. 그치? 뭐 솔직히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랑 뭐 같았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았을 때 되든지. 됐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거랑 아까 뭐 있죠?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있나? 기억이 안 나네. 뭐지? 이 0이 어디서 나왔죠? 요거랑 잠깐만. P가 0일 때를 왜 했죠, 제가? 잠시만요. P가 0일 때 한 이유가 요 x 빼기 2, 그치? x 빼기 2를 제껴주려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날려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P가 0인 거 본 거잖아. 근데 그때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상황을 다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2칸 옮겼을 때 우리가 2개가 다 제거가 되고야 이 친구가 2개 인수 가지고도 이 친구를 해결 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 날려주기 위한 P값 찾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밖에 안 돼요. 자,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 녀석이 gx-a 더하기 b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은 x 빼기 2의 제곱인데 얘를 평행이동시켰더니 얘가 됐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관계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평행이동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볼 때는 저 친구고 완전 제곱식으로 정의돼 있으니까 얘도 최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봐도 대칭축이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최대한 써주시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y절편값 보시면은 0 넣었을 때 마팔이잖아. 그럼 여기도 0 넣었을 때 마팔 나와줘야 되니까 빼기 9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저 친구로 가려면 x방향으로는 마산만큼 y방향으로는 마구만큼 내려주면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3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결론 다 나왔습니다. 됐지? a-b 값은 6이니까요. f 6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f는 제가 다 결정해드렸던 것 같아요. p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된다고. 2칸 밀어도 2개가 다 제껴지게. 자,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하나만 제껴지게 되면 부족해진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21번, 22번까지 하고 얼른 14번 합시다. 근데 사실 특쓸 때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시험장에서 시간을 세이브해. 왜 2칸이어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 분모의 인수들이 다 제거되면 좋은 거잖아. 또 최대한 이 친구가 많이 제거시켜주면 좋은 거잖아. 최대한 많이 제거를 시켜주려면 가장 많이 겹쳐야 되겠죠. 2칸 밀었을 때. 그치? 그러려면 인수 간격이 2칸이면 좋겠네.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알았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설지가 좀 복잡했던 것 같고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할 거예요.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할 건데 두 번째 풀이는 완전 비추예요. 첫 번째 풀이가 이제 제가 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정말 내가 이거를 풀 줄 몰라서 수식적으로 막 밀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 풀이도 가능은 하나 그지 낑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내수 A1, A3, 자, 그 다음에 A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제곱, 마이너스 4가, 자, 밑줄 쳐야죠. 자,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저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그냥? AK를 제곱한 값이 뭐라는 거야? A5 아니야? A 자체도 등차수열이야, 얘들아. A1과 A3 그렇게 극한 차이 나는데 얘는 뭐야 그냥 A5야 얘가 A5래. K번째 항을 제곱하면 제5항과 똑같다 이 소리야. 그치? 이건 제5항. 자 그럼 얘는요? 그래요 이거 제7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그냥 물어볼게. 자 얘가 제5항이고 제7항인 거 보였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AK 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K 제곱이야. 뭐 해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짜증나잖아. 이 마이너스 AK제곱과 AK제곱 이거 어차피 연립해야 되는데 이 두 조건 주어져 있는데 그치? 이거 둘이 더해보자고. 자 그쵸? 자 그러면 둘이 더해보시면은 제5항 더하기 제7항이 얼마 나옵니까? 그치? 마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말아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치? A6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거 말한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제5항 더하기 제6항이 0 이상이래. 그럼 제5항은 몇 이상이란 소리야? 그치 2 이상이란 소리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공차가 얼마보다 작다는 거야. 제5항은 최소 2 이상이래. 그럼 제5항과 제6항이 간격이 최소 마사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어렵습니다. 안 어렵죠? 그치? 도와주세요 please. 자 그쵸? 마사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 더 많이 빠지는 건 상관없죠. 제5항이 이보다 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등식 정도는 안 헷갈리죠?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음수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계속 감소하는구나. 공차가 음수인 친구구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등차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했어? n에 대한 1차식. 그치?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 일반항 자체는 n에 대한 1차식. 즉 1차함수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맞아요? 1차함수 위에 놓여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공차가 어찌됐든 마사니까 마사보다 더 작으니까 이렇게 계속 쭉 감소하고 있는 이 1차함수 위에 A1도 있고 A2도 있고 A3도 있고 A4도 있고 A5도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서영아 정신 차려. 자, 제 6항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X축 하나 정도는 그려놓을게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 여섯 번째 친구 제 6항은 마이너스 2래. 자, 됐죠? 제 6항 마이너스 2야. 자, 이건 6이라고 쓸게. 근데 제 5항은 최소 2보다 크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요쯤이 이제 함수값 2인 지역일 텐데 요거보다는 살짝 큰. 요거보다 이렇게 살짝 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요쯤에 이제 제5항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제7항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갔겠죠. 제7항. 뭐 제4항.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항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얘들아, K번째 항을 제곱했더니 제5항이. 자, K번째 항을 제곱했더니 제5항이 됐대. 제곱해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곱해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제곱해서 이 친구의 값이 나와주려면 이 친구 값보다 당연히 K번째 항의 값이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지. 정확하게는 절대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 맞죠? 제곱해서 제5항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제5항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제곱해가 졸라 커지지 않겠어요?
얘도 되겠니? 제7항? 되겠어요 이거 지금? 제곱해가지고 제5항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안 돼. 제5항보다 얘는 더 절대값이 커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곱해가지고 제5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K는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치, 6밖에 없어. 이 그림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곱해가지고 5번째를 만들어주려면 제5항의 그 값보다는 일단 절대값이 더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뭐야 AK 6이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6밖에 안 돼. 7부터 졸라 커. 이 간격보다 더 오른쪽 간 거잖아. 그치? 이 간격만큼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탁탁탁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 둘의 차이만큼 더 내려간 거니까 여긴 더 올라가는 거거든. 무조건 절대값이 제5항보다 더 크다. 그치? 얘는 특히 음수에서 그만큼의 크기를 뺀 건데. 제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으로 K는 뭐다? 그냥 6입니다. 됐죠? 그냥 K는 6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제 6항 마이너스 2인 거 알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제 5항이네요. 그럼 제 5항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4의 대. 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공차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6 바로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 절대값 A10값 계산 못 하시면은 손절. 자, 인정? 오케이. 제 10항 구해줄 수 있죠? 4에다가 얼마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6 절대값 씌워주셨으니까 26 끝! 쉽지? 그쵸? 얘 쉬웠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설명해줄게. 난 이런 상상을 못했다.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못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제 수식적인 풀이도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어차피 니네 22번 안 풀 거잖아. 잘못된 발언이다. 네. 선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친구들은 오늘 뭐 당연히 22번보다 확정 넘어가지 않겠어? 그치? 확정 넘어가서 확정 문제 풀 거고 그치? 확정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그래도 22번 풀 친구들보다는 확정 30번을 더욱더 건들거나 또는 22번보다 앞번호를 건들겠죠. 그치? 왜냐면 아무래도 22번이라는 그 친구가 주는 위압감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21번, 22번 나왔을 때 솔직히 딱 봐도 22번보다 21번이 더 쉬워 보인단 말이야. 그럼 21번을 내가 이제 풀어야 돼. 어떻게든. 그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를 추천하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작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발상을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봤는지 할게요. 자, 일단은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까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제5항이고 얘가 제7항인 거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그것까지는 했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제6항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 그래? 그럼 AK라는 친구의 제곱이 이제 제5항이란 말이야.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걸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뭐 제5항이 이상인 걸 알아서 공차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나 제6항이 마이너스 2인 것만 알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5항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쵸? 그 다음에 AK는 뭐겠어요? 네, 그 끔찍한 거 그대로 써야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K번째 항과 6번째 항은 K-6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K-6D 해주고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그 K가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전개할게요. 그러면 이거 전개해 주시면은 K-6제곱 D제곱 맞죠? 자,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해준 거의 2배 마이너스 4 K-6D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됐죠? 자,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전혀 어려움 없죠? 플러스 D 마이너스 D
됐지? 이쪽 넘겨. k-6 제곱 d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건 전개해야 되겠네. 이거 마이너스 4k 플러스 24인데 얘를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5d. 자, 플러스 6은요. 자, 이걸 만족하는 공차 d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이걸 만족하는 공차 d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들은 k라는 친구도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k도 자연수, 항의 넘버를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을 만족하는 d가 있다는 소리는 이 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예요. 이 방정식에 해는 존재합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해가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판별식 쓰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 고등학교 과정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봅시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방정식 꼴이 주어졌는데 최고창 계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케이스 2개로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고창 계수가 뭐일 때와? 0일 때와. 그렇지. 최고창 계수가 0이 아닐 때로. 왜? 최고창 계수가 0일 때는 실제로는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땐 판별식 쓰면 안 되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K가 6일 때와 K가 6이 아닐 때로 케이스 나누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K가 6일 때 보겠습니다. K가 6일 때에는 여기가 날라가요. K 자리에다가 6 넣어주세요. 그러면 D는 뭐가 됩니까? 마6 되죠? 그 공차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하잖아. 얘 답이 되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그거랑 똑같아. 공차 아까 마6 나왔잖아. 우리 이 기하적으로 풀었을 때도. 자,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 첫 번째 답 나왔어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K가 6이 아닐 때는 못 써야 돼. 해가 있으니까. 판별식 가야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판별식을 써야죠? 자, 판별식 써주면은 이제 그지깽깽이에요. 자, 써야 돼요. 자, 16K제곱 마이너스 200K. 자, 제가 할게요. 자, 625.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너 해야 돼요. 24에 K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 됐어? 그게 0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해결해보자. 자, 마이너스 24K제곱과 얘 쓰니까 마이너스 8K제곱 쓸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 마이너스 12K가 나오고 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88K가 나와요. 플러스 288K. 그럼 얘를 더했으니까 88K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그냥 정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6의 제곱 36에다가 24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2, 12, 144에다가 3, 2, 6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 계산해주시면은 860. 땡큐. 86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64랑 625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풀이를 왜 추천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이미 직감적으로 느껴지시죠? 239,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풀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호 바꿔서 8K제곱 마이너스 88K 플러스 23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될 거라는 딱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들은 짝수인데 얘는 딱 봐도 홀수고. 그치? 239 아무리 쪼개봐도 안 쪼개져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가는 겁니다. 왜냐면 K가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K는 어차피 자연수야. 그러니까 근해 공식 써서 K의 해만 찾아주면 그 K보다 크고 그 K보다 작은 녀석 중에서 자연수 K가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저도 하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풀었겠어요, 여러분? 그치? 제 이렇게 풀었겠냐고. 그치? 당연하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쵸? 뭐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숫자가 그지 같아서 그렇지. 뭐 이 정도는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내가 해주겠다잖아. 그치? 자, 그럼 4분의 그쵸? 자,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쓰는 겁니다. 44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거 생각하는 거 맞아요. 44의 제곱에서 이거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K가 4. K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 3.5, 3. 블라블라블라블라 24. 그다음에 4.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아닌가? 잠깐만. 11. 아니다. 잠시만.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잠깐만. 제가 얼마나 왔지? 내가 왜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나는. 잠깐만. 좀만 쉬어봐. 24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24?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숫자 간단했거든요. 얼마나 왔었지? 기억이 안 나냐? 우리 계산기 하자. 어차피 이거는 비추하는 풀이잖아. 자, 계산기 좀 꺼내줘. 나 핸드폰. 자, 빨리 계산해줘. 자, 44의 제곱에서 8 곱하기 230도 좀 빼봐. 왜냐면 내 대가리로 안 들어와. 내가 안 정확히 내가 혹시 숫자 틀린 건 아니겠죠? 분모가 달라요. 나 왜 사람 썼대? 봐봐. 그치. 풀이가 그지 같으니까 이제 사람도 이제 헷갈락 하는 거잖아. 그치? 왜 4가 이렇게 888? 24에 고마워요. 24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대충 우리 생각합시다. 24라는 값이 어느 정도예요? 대충 5보다 살짝 작죠? 그치? 5보다 살짝 작으니까 우리 이거 4. 블라블라라고 생각할게요. 그치? 그럼 44에다가 4. 블라블라 뺐으니까 뭐 39. 블라블라겠죠? 39. 블라블라에다가 8을 나눠봐. 그치? 그럼 얼마겠어? 4.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4. 블라블라 이상 K. 자, 그 다음에 얘가 4. 블라블라니까 44랑 4. 블라블라 더해봐. 그럼 48. 블라블라 되겠지? 그 8로 나눠봐. 그러면은 6이 되겠죠? 6 이하 6. 블라블라. 자, 됐나요? 그러면은 또 K가 6 말고 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긴 해? 5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자, 그래서 K가 5일 때를 하나 보는 거예요. 자, 돼? 근데 K가 5일 때는 안 돼. 왜냐면 K가 5일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방정식 만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 집어넣어주잖아? 그러면 D라는 친구가 뭐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마사보다 더 크게 나와.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5 하나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발 이해돼?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알았지? 안 좋아하는 풀이야. 또는 여기다가 넣어줘도 돼요, 여기 5. 그럼 제5항에다가 제곱한 게 제5항이라는 것은 제5항이 1이거나 또는 0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치? 제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야 되고 1이거나 0이거나 마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이든 0이든 마일이든 공차가 지금 A6이 마이너스 2인데 제5항이 마이너스 1이면 공차 마일밖에 안 되고 제발 이해돼요? A5가 0이었을 때는 마이밖에 안 되고 그치? 제5항이 1이어도 마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사보다 다 크다고. 알았지? 그래서 안 되기도 해. 근데 당연히 추천하진 않아요. 알았죠? 추천하진 않고 만약에 진짜 내가 수식적으로 막 그냥 밀고 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결을 하셔라 이 소리입니다. 비추. 알았죠? 자, 됐습니다. 22번이 조금 흐름이 길긴 한데 그래도 이것까지 끝내야 앞에 있는 거 한번 딱 끊으니까 애매하게 끊지 말고 그냥 좀 힘내. 알았죠? 22번까지 딱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쉬면은 서영이가 못 듣고 가. 알았죠? 너 오늘 5시에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22번 문제까지 하고 우리 쉴게요. 나도 이제 이 2번째 풀이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설명했는데 역시 설명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여러분들 얼굴이 안 좋아졌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필기 안 해도 돼요. 나 이 풀이를 지금 전혀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어느 정도 좀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공부도 해볼 만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 F-1이 0인 3차함수 fx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밑줄쳐 연속이라 돼 있어. 자, 끊어지면 안 돼. 연속함수야.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 만족한데 자, x가 2보다 작을 때 자,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 그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때, 자, gx라는 친구의 절대값을 씌워준 거는 fx래. 자, 그러면 당연히 x가 2보다 작았을 때까지는 상수함수 마육이 그려지다가 2보다 컸을 때에는 gx라는 친구는 fx랑 같든지 또는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친구를 따라가든지 또는 일정 친구는 fx를 따라가다가 일정 부분에선 마이너스 fx 따라가도 내 자유인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냥 절대값 씌웠을 때 fx가 되기만 하면 돼.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상수 a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더하기 자 gt 이 친구 dt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지역에서의 해가 b부터 2b까지래. 그럼 이 말인 즉슨 딱 이 구간에서만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인공이거든요. 알았죠? 저거는 주인공이야. 저 함수를 분석해라 이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는 hx라고 이름 붙이자. 자, 됐죠? 자, 이 함수는 hx야. 자, 그러면 hx의 특징 두 개를 딱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hx의 도함수는 누구다? fx 더하기 gx다. 자, 제 말이 이해됐죠? 그치? 이게 h'x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hx에다가 뭐 넣어주면 0이 확실시되죠? 0. 그렇지. 그래서 h 0값은 0이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말은 hx 더하기 a가 0이라는 소리잖아. 제 말이 이해돼요? 이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잖아. 그러면 h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일 때의 구간이 b부터 2b까지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h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그 지역은 b부터 2b까지다. 이 소리인 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 상수함수의 특징이 뭐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항상 미분계수가 뭐인 친구죠? 0인 친구죠? 즉 상수함수라는 건 도함수의 값이 뭐일 때를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0일 때를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h'x가 뭐인 지역이 0인 지역이. 자, 제 말 이해됐어요? h'x가 0이어야 상수함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b부터 2b 지역까지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은 생각보다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복잡하니까 으악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hx가 마이너스 a인 지역이 b부터 2b까지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gx가 마이너스 6이었다가 지금 fx라는 친구는 절대값 gx랑 같대요. x가 2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우리 h'x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가 2보다 작았을 때에는 그냥 gx는 마육이에요. 그쵸? gx는 마육이에요. h'x가 이거야. 그러니까 gx가 마육이에요. 그럼 fx 마이너스 6 이게 도함수인 거네.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컸을 때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fx에다가 gx는 모르겠으니까 gx는 마이너스 fx일지 그냥 fx일지 모르니까 그냥 gx라고 쓸게요. 자, 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절대로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에다가 6을 뺀 친구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계속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3차 함수가 b부터 2b라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 계속 0이라는 값을 가져주는 그런 3차 함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어떤 특정 지점에서 0인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반드시 b부터 2b라는 그 지역에서 계속 도함수가 0이라는 상수함수로 그려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로 2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 b는 2 이상일 거예요. 자, 됐지?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 이 식을 보세요. 자, 이 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포인트를 알 수가 있냐면 gx를 절대값 씌워준 게 fx다 이 소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x는 2 이상에서 fx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gx가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 씌운 게 fx이기 때문에.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절대값 조건 나오면 이런 것들 써주셔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x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gx. 자,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연속, 그렇지. 자, gx는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았을 땐 계속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뭐 2일 때도 당연히 gx는 마육이었겠지? 제 말 이해되죠? 그럼 마육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게 fx 값이 돼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f2 값은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친구들이 얘라 그랬어. 즉 이게 fx 더하기 gx야. fx 더하기 gx가 0이 되는 친구가 b부터 2b까지여야 된다 그랬어.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f2는 6인 거 알고 g2는 마이너스 6인 거 알잖아. 그럼 이미 얘랑 얘 더해주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2부터 가능한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fx 더하기 gx가 0이 되는 그 모든 지역을 조사했더니 b부터 2b까지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직전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 확인했지? 제 말 이해됐어? 근데 2였을 때 한번 살펴보니까 2였을 때 f2는 6이고 g2 값은 마이너스 6이라 둘이 더해주면 갑자기 0이 됐어. 그러면은 2부터 되는 거네? 그럼 b는 뭐여야 돼? 2여야 돼. 선생님 b가 2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해가 b부터 2b까지래. 그럼 2도 당연히 이 근에 포함시켜야죠. 내 말 이해됐어? 그럼 b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말은 도함수가 0이 되고 있는 지역이 b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2부터 4까지는 fx 더하기 gx라는 친구의 합이 계속 0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4 이후로는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됐어? 4 이후로는 저게 깨져야 돼.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gx는 어찌됐든 fx 또는 마이너스 fx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더해서 0 됐다라는 것은 2부터 4까지 지역에선 gx가 사실 뭐였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fx였다는 소리죠. 자, 쓴 말 이해돼? gx는 마이너스 fx였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보자. 자, fx라는 녀석은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해로 가질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2라는 지역까지는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맞죠? 상수함수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f2 값은 0이라는 거,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일 때 6이라는 값에서 이렇게 찍혀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fx는 이 이후 지역에서는 계속 x축과 양수 지역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밑공간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4까지는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게 gx 거였어. 됐지? gx가 마이너스 fx가 돼줘야 되니까. 근데 4 이후로는 갑자기 gx가 마이너스 fx가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냥 fx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연속함수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걸 써볼게. x가 4보다 작았을 때까지는 gx가 마이너스 fx 써야 돼. 자, 됐죠? 그런데 x가 4보다 컸을 때는 gx라는 친구가 그냥 fx를 따라가줘야 되는 거 맞지? 그냥 딱 2부터 4까지만 딱 마무리되는 거 맞죠? 그런데 g가 무슨 함수라고요? 연속함수라고요? 그러면 요거의 사이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f4죠? g의 사이서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f4 값이죠? 근데 g의 사이서의 우극한 값은 뭐예요? f4 값이죠? 근데 그 두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f4 값이 얼마야 된다 소리예요?
0. 자,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 이해돼? 2부터 4까지에서는 fx 더하기 gx가 0이 돼줘야 되니까 gx가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fx야. 4 이후는 그냥 fx여야 돼. 마이너스 fx이면 범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4 이전은 g가 얘고 4 이후는 얘야. 그런데 4, 2서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f4값, f4값 같아야죠. f는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 f는 x축가 맞나요? 그쵸? 그럼 뭐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고 뚫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4에서 fx는 x축가 만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x축의 어디 공간에서만 놀고 있어야 돼요? 이 이후 지역에서는 양수 공간에서만 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뚫어버려야 돼요? 접해버려야 돼요? 접해버려야 되는 거죠. 뚫어버리면 음수 지역에서도 놀 거 아니야. fx가 이 이상 지역에선 양수가 돼줘야 되는데.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접해버리셔야 되고요. 그럼 결론 여기는 뭐 해버려야 돼요? 뚫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됐죠? 그러면 fx가 결정됐으니까 g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졌던 거냐면 얘 뒤집어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여기부터 누구 따라가는 거야? 여기. f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g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지? 그래서 g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f는 입니다. 자, 됩니까? 그래서 fx 결정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쉬워요. 자, fx는 x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최고차함계수가 1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어차피 2일 때 함수값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집어넣어줬을 때 6 나오는 거 써주시면 돼요. 그치? 2일 때 6이었어요. 2일 때 6. 자, 그러면 2 넣어주시면 3 곱하기 4, 12a. 이게 6이 돼줘야 되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여기 a라고 쓰면 헷갈리겠다. 다른 a가 있거든요. m이라고 쓸게요. 최고차함계수. 죄송해요. 여기 m. 자, 됐죠? 그래서 m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너스 a인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h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친구가 어차피 2부터 4까지인 거 알고 있으니까 h2 값도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그치? 왜냐면 2부터 4까지는 hx가 a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h2 값이 마이너스 a다 이거 하나 쓰시면 돼요. 자, 돼요? 그러면 h2 값은 뭡니까? h가 얘니까 그치? 이 친구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 정적분하러 갑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나 fx나 똑같죠? 2분의 1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지역에서는 어차피 gt는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맞아요. 이 직전까지나 2까지나 사실 똑같잖아. g는 연속함수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거 빼주신 게 얼마다? 마이너스 a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정적분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저 안 해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a 값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a랑 f3b 더해가지고 30 곱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돼요. 됐죠? b값 어차피 2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됐죠? 어려운 건 맞는데 얘들아 요 정도를 우리 상위권 친구들이 있으니까 설명한 거고 해석하는 거 조금만 연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받긴 할 거지만 15번 있죠? 얘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해됐죠? 15번 제 첫 번째 문제 쉬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0번 해줘야 된다. 21번 당연히 해줘야 돼. 22번은 우리 이제 1등급 또 노리는 거 생각하거나 또는 이거 들었을 때 버릴 필요 없다 하시면 공부하세요. 됐죠? 자, 10분 쉬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나머지 금방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날 거예요.